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JSND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회사가 좀 사업 부분이 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내년 3월이죠. 대선 이제 주택 공급에 어떻게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우선 이 JSND는 이제 GS건설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GS건설이 49.81%의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고, GS건설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뭐 JSND랑 뭐 다른 사업 부서들이 몇 개 더 있죠. 그래서 이 JSND는 이제 주택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조금 이제 소형 평수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JSND의 일단은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9,950원 정도 하고, 최초 상장 2019년도 말이죠. 11월 그때부터 상장한 이후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여파는 숨고르기나 이런 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우상향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는 거고, 실적도 계속 좀 상향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뭐 건설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작은 편이죠. 3,859. 어떤 대형 건설사에 비해선 시총이 좀 가벼운 편이고, 뭐 브랜드는 또 GS라는 걸 또 이제 앞에 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회사에 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주택 사업이죠. 이게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에 대한 이런 시공 분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제 대형 그런 시공사가 아니고 좀 소형 있죠. 소형 시공사나 아니면 뭐 지방에 그런 수익형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속초나 이런 뭐 관광단지 쪽에 그렇게 뭐 자이엘라라고 요즘 브랜드가 나가지고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사업들 하고 있고, 그게 전체 매출 비중 770 반기 동안 21년 반기 동안 772억 정도에서 전체 매출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홈 임프루브먼트라 그래서 이제 이 주택 편의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뭐 시설 뭐 유지 관리 시스템, 그다음 뭐 그런 뭐 환기 시스템이죠. 환기 시스템,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시스템, 뭐 그다음에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것도 설치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홈 이제 다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시설물이나 그 운영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홈 임프루먼트 사업인데, 보통 이제 GS 건설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GS 이쪽에서 이제 다 맡고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운영 사업이라 해서 부동산 임대 쪽을 이쪽에서 이제 직접 이제 분양을 하고 또 임대하는 것도 있고, 뭐 고속도로 관련해서나 뭐 여기 뭐 시설물 관리나 이런 쪽도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한 35% 주택사업, 그다음 홈 임프루먼트가 지금은 제일 크죠. 39%, 그다음 부동산 운영이 한 25%뭐 이 정도로 이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100% 이제 됐다고 하고, 올해 반기에는 그래서 전체 매출이 2,196억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그 2017년도부터 그 매출, 사업 부분 매출이죠. 주택사업 아까 얘기했던 거, 그다음 홈 임프루먼트, 부동산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매출을 보시면은, 주택사업은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소형 평수나 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관련된 이제 것들을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12억 하던 이 매출액이 2019년도에는 202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725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반기밖에 안 됐는데 이미 작년도 이제 전체 주택사업 매출인 725억을 뛰어넘는 772억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택사업은. 그리고 홈 임프루먼트 쪽, 이렇게 뭐 이제 뭐 아파트 관리나 뭐 시설 관리를 해주는 그쪽 사업도 보시면 뭐 981억에서 뭐 128억, 1288억, 1570억, 그다음에 1779억으로 꾸준히 성장을 이쪽 부분도 하고 있고, 또한 이 21년도에는 한 858억 정도에서 아마 올해도 뭐 작년도 한 비슷한 정도, 그 정도로 아마 올라올 것 같다, 매출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부동산 쪽도 뭐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뭐 한 해 한 69억 정도, 이 정도 매출을 냈고, 올해 이제 반기에 이제 565억 정도 했으니까 뭐 작년도 정도 이상, 그 정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 정도 매출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3,574억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반기에만도 2,100
96억 정도의 매출했죠. 이제 주택사업 부분이 올해 좀 많이 성장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대선 공약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JS&D는 매출은 전 이 세 가지 사업 분야에서 튼튼하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건 이제 뭐 숫자로 보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 뭐 그래프로 딱 보셔도 이 주택사업 분야가 굉장히 커지는 게 보이죠. 여기는 이제 2분기만인데도 이만큼이니까 굉장히 초록색으로 보시면은 숫자가 성장하는 부분과, 또 이제 홈 임프로먼트도 주황색인데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도 부동산 운용도 꼭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각 사업부가 이렇게 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주 잔고를 제가 한번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끝난 거는 이제 회색으로 해놓고, 이 옐로우로 해놓은 거는 현재 올해 말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3분기랑 4분기, 2021년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그때 이제 걸쳐 있는 계약 계약과 완공에 이제 걸쳐 있는 사업 부분만 노란색으로 쳐놓고, 이제 나머지 내년도에 시작되는 건 또 일단 회색으로 치고, 그리고 이 홈 임프루먼트 쪽은 이게 이제 좀 뭐 하나의 어떻게 단지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합쳐서 좀 잡아서 일단 매출 금액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1,576억, 1,584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일단 부동산 운영 쪽도 좀 이게 뭐 광주 원주 고속도로 이게 뭐 6,561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완공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왜냐면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유지나 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 완공돼서 주택사업처럼 매출이 이제 인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추가로 계속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제가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연결되는 주택사업 부분에서 이 완성액을 빼고 수주 잔고 이제 남아있는 거죠. 수주 잔고 남아있고, 이거를 남아있는 월별로 나누면 이제 평균 한 달에 그럼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인식이 될까라는 거 잡았는데, 물론 이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매달 똑같은 이렇게 평균값으로 매출이 인식되는 게 아니라 그 진척도에 따라서 이 매출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뭐 제가 개인 투자자고 뭐 그렇게까지 뭐 그걸 인식도를 파악해가지고 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그냥 단순하게 좀 러프한 거죠.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요 각각의 공사들이 매출로 인식이 될까를 잡아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홈 임프루먼트나 부동산 운영 쪽을 뺀 금액만 해도 217억 정도가 되거든요. 확정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그리고 또 신규로 수주받고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홈 임프루먼트나 부동산 운영 쪽도 매출이 붙으면은 충분히 이제 더 크게 이제 매출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217억 정도니까 이제 분기로 치면 한 650억 정도 될까요? 651억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651억 정도의 매출이면은 어느 정도냐고 한번 보면은 이 전체 요 매출에서 한번 보시면은 요걸 한번 볼게요. 전체 매출에서 요게 연간 이제 매출이 뭐 한 4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한 400억이 좀 안 되는 거죠. 12로 나누면 한 400억 정도 되니까 연간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 아까 보시는 대로 한 600억이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한 달에 한 400억 정도고, 한 달에 아까 제가 여기 나온 거에서 한 217억인데, 뭐 다른 것들이 합쳐지면은 충분히 뭐 매출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반기에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 거고. 그래서 매출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 이 수주받았던 것에서 전체 지금 완성액이 13%밖에 안 되고, 앞으로도 한 87%의 꾸준한 수주 잔고가 좀 남아있고, 지속적으로도 수주를 잘 받고 있더라고요. 내년도 거도 몇 개 받은 거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이 주택 공급을 좀 늘린다고 하면은, 이 주택 사업 쪽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이제 성장이 가장 가파르거든요. 이 초록색. 이거 벌써 올해 반기 만에 작년도 매출을 이제 뛰어넘었으니까 이쪽 분야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JS&D가 주택 사업 쪽으로 지금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좋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나 이제 좀 보니까 자본금 이제 변동 상황 보니까 올해 반기에 보니까 자본금이 좀 늘어났거든요. 자본금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5월 5일 날에 이제 주당
9,160원 정도의 보통주 한 1,200만 주를 유상증자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에서 한번 보니까 한 1,09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자금이 어디 쓸 거냐. 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지금 뭐 잡힌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는 요거를 했던 이유가 어떤 데서 이렇게 뭐 하청이나 도급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그 건설 부지죠. 주택 사업을 위해서 건설 부지 본인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해서 분양하는 거겠죠. 물론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마 그 수익이 더 많이 남을 거예요. 남의 일을 해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한 1,099억 정도의 공모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하고 이제 토지 개발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600억하고 499억 이렇게 지금 사용할 계획이라고 공모 작업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아직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요거 자금으로 통해서 매입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보면서 하나 우려되는 건 이제 사업 부분 너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의 지금 보시면은 이 시총이 이 3,859억이거든요. 근데 유상증자가 이렇게 한 1,000억을 해버리면 거의 한 30% 가까이 되나요? 이게 좀 많이 차지하잖아요. 유상증자를 하면 지금 시총이 희석되는 물량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생긴 거죠. 아까 요거 하기 전에는 아마 3,800억이 아니고 만약에 1,000억 정도가 거의 빠졌다 그러면은 뭐 한 2,800억 정도 됐겠죠. 한 2,700억 정도 됐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이 희석되는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조금 이제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애매한 게 좀 생기죠. 왜냐면 회사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또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이제 희석되는 물량들이 좀 생기니까 오히려 회사가 저는 뭐 유상증자를 굳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신부지를 사기 위해서 또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수익성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좀 리스크라고 좀 생각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2016년부터 928억부터 지금 뭐 2021년 예상이 한 4,606억까지 크게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54억에서 456억까지 거의 뭐 9배 이상 성장을 한 거죠. 굉장히 가파르게 생각보다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건설사이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설이 약간 나중에 조금 지금은 이제 건설이 화랑이긴 하지만 건설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여기 매출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홈 인프루먼트라 그래서 이제 주택 관리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또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 속초 자이엘라라고 이거 저 구경 한번 갔었거든요. 이거 속초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뭐 분양 오피스도 한번 가봐서 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한번 보고 왔는데 뭐 주변에 이런 게 되게 속초에 많더라고요. 뭐 여기 자이엘라 말고도 다른 거 생기는데 이게 가격이 한 1억 6천부터 시작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이제 작은 평수가 근데 보니까 더 가격이 저렴한 거 이미 완공된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도 많고 또 저는 뭐 굳이 투자는 안 했는데 뭐 굳이 뭐 더 비싼 거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뭐 월세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수익형 부동산이 그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데 뭐 어차피 그 하루 숙박의 가격은 거의 비슷하니까 굳이 뭐 샀을 때 뭐 1억 6천이나 뭐 2억 넘어가는 거 사는 것보다는 뭐 1억대 초반이나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약간 그런 생각 좀 들어가지고 뭐 투자는 안 했었는데 아무튼 뭐 속초 자이엘라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소규모고 관광단지 이런 것도 주택 사업도 활발하게 잘 하고 있고 분양은 잘 되더라고요. 분양할 때 잘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 분기에 거의 이제 1,000억 이상 하는 회사가 된 거거든요. 1,108억 정도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903억 정도 했는데 1,108억 정도 매출을 올해 누적으로 2,196억 정도 했다. 그리고 아직도 수주도 꽤 많이 남아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52억 정도 했죠. 그리고 올해 누적으로 254억이니까 1분기에는 한 뭐 100억 정도 했다는 얘기겠죠. 102억 정도 아마 했다는 것 같고 이제 2분기에 더 늘어났다는 거고 작년도에는 한 2분기에 한 82억 정도 했고 반기에 한 111억 정도 했는데 뭐 그것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좋은 매출을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고 반면에 하나 보니까 이제 금융 원가 그러니까 비용이겠죠. 금융 원가가 작년도에 한 뭐 3억 정도죠. 반기에 3억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2분기 반기 죄송합니다. 분기에 3억이고 반기에 6억이니까 한 3개월에 한 3억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한 3개월에 지금 한 10억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고 한 20억 정도죠. 그래서 한
거의 뭐 3개월에 한 10억씩 금융 원가가 좀 지불되고 있는데, 이게 좀 큰 폭으로 늘었잖아요. 작년도에는 한 3억 정도 나가던 게 3개월에, 올해는 3개월에 한 10억 정도 나가니까 한 3배 이상 금융 원가가 늘었는데, 요거를 한번 좀 한번 보니까 작년도 이제 작년도 반기에 35억이었던 이제 그 차입금 부채가 한 664억으로 좀 기말에, 작년도 기말이죠. 작년 기말에 이 정도 나오게 되고, 올해 이제 당 반기죠. 반기. 그러니까 이게 3월달 기초에, 3월 말 기초에 이제 72억까지 증가하고, 이제 6월 말에 한 947억 정도로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뭐 작년도 비해서는 금융 원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왜냐면 앞자리 하나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35억 하던 게 1000억까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좀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10억 정도는 계속 이제 나올 것 같다. 금융 원가로는 한 10억 정도 계속 비용이 나와서 요거는 좀 유지가 될 것 같다. 왜냐면 그 차입금이 줄어들기 전에는 저 이제 금융 원가는 그대로 따라 붙겠죠. 이자만큼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 정도가 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자산에서 보시면 또 이제 뭐 금융자산으로 해서, 단기 금융자산으로 해서 한 647억이던 게 작년 말에 올해 반기에는 6개월 사이에 한 2천억 이상 지금 단기 금융 자산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거. 단기 금융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자산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채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뭐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507억 정도 하던 게 작년 2000년 말에, 올해는 2662억으로 뭐 아주 크게 뭐 증가한 편은 아니죠. 회사에 비해서는. 근데 뭐 하나는 이제 유상증자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저는 걸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 부분 사업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단 하나, 이 유상증자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게 회사에 희석되는 좀 가치가 좀 많아서 그게 하나의 좀 걸림돌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대선까지는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고, 회사의 어떤 뭐 이익률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회사는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거는 예측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큰 것으로 좀 할 거면은 조금 이제 투자해서 좀 한 세모 정도, 그래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 쪽에 또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출 잘 일으키고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좀 이제 하반기에는 좋은 건설사를 좀 하나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선까지 앞두고 건설사들을 한번 꾸준히 좀 파헤쳐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